해가 뜨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6시 반. 은혜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오늘 9명이에요? 철근 9명? 작업자들의 인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과 인력을 관리하는 건 현장 소장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죠. 오늘 작업에 참여한 인원만 총 15명이라고 하는데요. 인원 확인 후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 아니 지금 되잖아. 떨어졌네. 저 콘센트가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어떤 거 꽂은? 이거 꽂은 거요? 지금? 지금? 그 주문. 얘 콘센트는 뭐고 얘 콘센트는 뭔데요? 이럴 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은혜 씨의 몫인데요. 혼자 동분서주하며 뚝딱뚝딱 확인해 보더니 올렸어요. 해결 방법을 찾았나 본데요. 전기 나오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나와? 은혜 씨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무사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기가 다운됐는데 원래 현장에 임시 전기를 신청을 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기존 전기를 이제 끌어다 쓰는데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물 먹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22mm부터 빨리 한번 드려봅시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하고 그에 맞는 공정을 지시하는 건 역시 현장 소장이 해야 할 일. 그런데 무슨 건물을 짓는 걸까요? 여기 풀빌라 펜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천리포 해수욕장이 있어서 객실 내에도 수영장이 있는 풀빌라 펜션이에요. 그래서 제 우선 핸드폰 배경화면에 건물 전경을 해놨거든요. 이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네. 어딜 가더라도 자다가 눈 뜨더라도 핸드폰을 보면 현장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그녀가 생각하는 현장 소장은 단순히 관리 감독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건축주와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건축을 할 건지 같이 고민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또 시공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또 시공이 다 끝나고 나더라도 이렇게 그 건물에 대한 이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관리까지 다 같은 업무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 솔로시티에 걸맞는 평화로운 곳인데요. 그런데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쁘시라고.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31. 하나? 아직 멀었구만. 아, 이나고 생겼네. 아주 보조개가 쏙 들어가서. 안 됐대. 저희 민박집 사장님. 민박집? 네. 민박집 사장님? 네. 근데 여기 오게 계세요? 내가 이걸 하니까, 식당을 하니까. 민박집도 처음에는 몰랐죠. 어서 믿기지 않더라고. 여자 소장님이라 그래서 왜 여자 소장님이 보통 보면 남자도 이리이리 한 사람들이 소장이고. 오늘은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인데요. 바닷가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생선회겠죠. 이게 뷰 보면서 진짜 회 먹고 싶어서 매운탕에다가 이런 날이 오다니. 아마 근데 피디님 또 이제 가시고 그러면은 저는 아마 회 같이 먹을 사람 없을걸요. 왜냐면은 이제 뭐 공정 작업자들이랑 저녁을 같이 식사할 일은 없으니까 제 철칙이에요. 저녁 식사는 같이 안 해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녁에는 술이지 않냐 현장은. 그러니까 술이기 때문에 네, 술이 껴있는 자리는 저는 같이 안 해요.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친해지는 거. 사석의 자리는 많이 안 갖는 게 낫겠다라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가 잡혀지더라고요. 쌈장 그토록 고대하던 생선회의 맛은 어떨까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김치도 살짝 내가 볶아주면 되고. 유독 엄마의 식사를 챙기는 그녀. 백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엄마는 가열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빠, 엄마, 은혜 씨. 가족은 이렇게 세 명이 전부이다 보니 부모님을 챙기는 건 온전히 은혜 씨의 몫입니다. 싱거고요. 비벼 먹어. 이때가 한참 이제 항암했을 때. 신발도 못 신었어요. 부어서. 제 부어갖고.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 머리도 다 이경 자르신 거고. 그 염색도 못 하잖아요. 근데 나 텔레비 가끔 보면 남자들 건강해지는 거고. 왜냐면 피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은 해도 된대요 이제는. 근데 제가 안 돼요 아직. 4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 엄마는 병의 무게에 삶의 의지를 놓고 싶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여러 번 저기 했어요. 왜냐면 밥 안 먹으면 죽겠지 이러고 일부러 밥도 며칠 안 먹었었어요. 누워만 있었어. 살이 가치가 없더라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예 진단받고 그랬었어요. 못 걸으시고. 이쪽은 좀 그래도 살이 많이 붙었는데 이쪽은 안 붙잖아요. 붙었어요 이게. 붙은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이 이제 왼쪽은 안 붙어요. 근데 왼쪽은 지금 살이 안 붙는 거예요. 예. 물도 여기서 몇 번 뽑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날 살렸다니까. 다음 날 오늘은 은혜 씨가 엄마와 함께 태안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순이가 건강입니다. 건강하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순이가 건강해요. 건강하세요. 다녀와. 병원 치료 후에는 나갈 일이 없는 엄마. 모처럼 딸과 한 달 만에 외출하는데요. 엄마 좀 이따가 나 태안 숙소 거기 바닷가 바로 앞이야. 좋겠지? 물 들어오는 거 아니니? 뭘 물이 들어. 바닷가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현장 소장인 은혜 씨는 건설 현장도 지켜야 하기에 엄마의 건강도 챙길 겸 함께 태안으로 향합니다. 아 태안을 가본 적 있었어 엄마? 한 번도 없지. 한 번도 없지? 나도 일 때문에 오고 여기는 처음인 것 같아. 나는 바닷가라곤 옛날에 경포대 해수욕장 그 간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말리포가 서해 5대 해수욕장 안에 들어간대. 이 말리포가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말리포 사람? 말리포 나 내 사랑 이러면서 옛날 불러줘봐 들은 것 엄마. 같아. 갈매기 울어대는 말리포로 내 사랑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거 나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아니 그 노래는 너 어디서 배워? 옛날에 들었지. 라디오 켜놓고 이러면은. 오랜만에 집을 벗어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니 절로 노래가 새어나오는데요. 이곳 태안에서 모녀는 어떤 추억을 담아갈까요? 갈매기 노래하는 말리포라는 사람. 오늘의 목적지는 천리포에 위치한 은혜 씨의 숙소입니다. 타지에서 생활 중인 은혜 씨의 공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엄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괜찮지? 괜찮나? 귀엽지? 오케이 난 이제 일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얼른 가. 은혜 씨는 도착하기가 무섭게 현장으로 달려가고 이쪽으로 돌면은 철근 이게 늘어져 있거든요. 사용하고 남은 폐철근을 수거하러 온 건데요. 맞아요. 그거 지금 그거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거. 아니 어쩐지 자꾸 그동안 많은 건설 현장을 다녔지만 여자 현장 소장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도와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죠. 남자분들도 힘들어갖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젊은 여자분이 또 열심히 한다니까 도와주고 싶죠. 아니 일단은 소장직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을 또 일을 통솔해서 작업 지시를 하려면 이 건물의 마감 있죠. 최고 마감까지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이라는 거를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뮬레이션 하듯이 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원래 건설 현장에 IMF 전에 총괄 반장으로 있었어요. 대단하죠. 현장 일의 어려움을 알고 노고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겠죠. 고생했어요. 네. 그날 오후 그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설계 도면인데요. 도면에 빠지지 않고 꼭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도면에 사실 이게 좀 저만의 표현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뭐 캐드도 잘 돼 있고 뭐 스케치업이니 뭐 브이레인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은 많지만 이게 조금 옛날 감성이긴 한데 이게 사실 제일 정확해요. 색깔별로 구분해서 현장에서 바로 색깔 보고 이게 뭘 적용할 수 있게 이게 좀 빠르더라고요. 색깔별로 표시를 하는 게. 아날로그 형식이긴 하지만 정신없이 바쁜 현장에서도 헛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씨만의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현장을 가기 전 도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게 누군가의 고민과 생각으로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이렇게 공짜로 이 건물이 지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모든 생각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다는 게 우선 너무 신기하고 저도 또 배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무에서 유의로 이게 창조한다는 그게 저한테 너무 진짜 크게 와닿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여러 사람의 고민과 생각이 모여 한 층 한 층 쌓여 올라가는 건물. 바닥부터 천천히 경험과 실패, 좌절 등을 쌓으면서 한 층씩 기록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게 느껴지는데요. 그 고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견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은혜 씨는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늘 가던 식당이 아닌 새로운 곳에 갈 계획인데요. 그동안 힘드셨죠? 잘 오셨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와, 식당에서 뭐 이런 멘트까지.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희망적인 그게 되게 많아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나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은혜 씨와 꼭 닮은 희망적인 글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 사이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그녀. 휴식이라는 게 사실 뭔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나를 정말 온전히 쉬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틈틈이 그냥 내 마음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전 휴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녀에게 휴식은 거창한 쉼이 아니라고 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평화로운 바닷가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 이 작은 여유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은혜 씨.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고 행복하게. 너무 남들이 봤을 때 별나지 않게. 하지만 야망도 좀 갖고 욕심도 좀 갖고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도면 저기 보면서 하신 거 맞죠?
이미 다 짰다는 거잖아요. 네. 괜찮. 잠깐의 휴식 끝에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솔직히 큰 꿈이 부끄럽지만 없고요. 그냥 하루가 무탈하게 끝나는 거. 그리고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옆에 계시는 거. 그리고 아버지도 저희 엄마랑 제 옆에서 든든한 그냥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네. 건설 현장에서는 소장으로, 집에서는 가장으로 살아가는 그녀. 때로는 세차게 부는 바람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은혜 씨는 누구보다 단단한 뿌리를 가진 눈에 띄는 그녀입니다.